망원경 이름에 제임스 웹이라는 네.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네, 제임스 웹이 사실 그 1960년대에 그 나사는 다 아시잖아요. 나사 2대 국장을 했던 분입니다. 네. 국장님 이름이에요? 네, 그때가 나사가 아폴로를 막 준비하고 있던 그 시기거든요. 네. 네, 그분께서 워낙 아폴로에 대한 준비를 잘 하셨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그런 아폴로 계획 같은 우주 탐사도 중요하지만 나사는 과학 연구를 하는 곳이기도 해야 한다. 그러면서 과학 연구를 나사의 중요한 임무로 잡은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이 망원경에다가 붙인 겁니다. 아니 국장님 네네. 정도의 이름을 저렇게 중요한 인류 미래의 도전인데 거기에 붙일 정도면 우리 KBS 국장님 이름도 한번 고려해볼 만하지 않아요? 고려해볼 만하다. 국장님 사랑해요. 아니 근데 이름을 정말 우주에 남기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네. 우와. 쌤 근데 보통 저희가 망원경이나 인공위성 그러면 지구 궤도 위에 있으니까 올라가면 뭐 몇 시간 안 돼서 네. 떠 있다 그러는데 네. 뭐 한 달 동안 걸린다면은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거예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지구 근처에 있는 망원경이 아니고 지구부터 150만 킬로미터를 날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망원경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접혀 있었거든요. 그걸 펼치면서 한 달 동안 날아가서 지금 무사히 도착을 한 상태입니다. 아니 이 제임스 웹 발사가 성공한 게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궁금해요. 사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우주의 모습을 보여줄 거거든요. 예, 그걸 보게 되면 네. 교과서가 통째로 바뀌는 그런 발견들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러면 지금 사실 천문학자시잖아요. 그럼 네. 학계에서는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요? 그래. 보통 이런 어떤 대단한 변화가 있을 때는 그 기존의 어떤 지식이나 권력을 갖고 있던 분들이 네. 굉장히 이걸 싫어할 수 있잖아요. 네, 사실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망원경이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우주를 혹은 세상을 보는 관점을 통째로 바꾼 역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혹시 과학자 중에 네.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 아주 옛날에 살 정답! 네, 장영실. 그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훌륭한 분이죠. 훌륭한 분. 이거 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말로 세계관을 어떻게 보면 확장시켰던 사람이니까. 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그냥 정답을 드릴게요. 네, 원래 그 천동설을 주장한 네. 코페르니쿠스 어머 세상.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을 주장했나요? 지동설이 아니에요? 톨스토이죠, 톨스토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네. 그거 있었고 네, 네. 거기에 갈릴레오가 네, 또 네,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 갈릴레오가 주장한 게 뭐죠? 묻는 거예요? 뭐냐고, 잘 나가시다가 질문이에요, 답이에요? 네, 정답은 바로 말씀하셨는데 네,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그분이 뭐 했는데요? 네, 그 망원경이라는 것은 네. 1608년 정도에 발명이 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물건이 있다라는 걸 소문으로 듣고 갈릴레오가 자기가 이제 뭐 만드는 걸 굉장히 잘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직접 자기가 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아 대략 동선이시구나. 30배 정도 볼 수 있는 망원경을 만들어서 그 망원경을 어디에 썼냐 하면 네. 하늘을 봤습니다. 아. 네, 그래서 망원경으로 하늘을 본 최초의 인간이 되었고 그 망원경으로 발견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달을 봤습니다. 달을? 그 갈릴레오가 직접 달을 보고 직접 스케치를 한 그림입니다. 우와. 원하는 저걸 모습을 다 그렸다고? 다. 저거 보름달 뜨는 날 잘 보면 그냥 보이는데 네, 저걸 저렇게 봐야 돼. 네, 사실 그래서 갈릴레오가 만든 망원경이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어떤 망원경보다 더 안 좋은 망원경이에요. 그렇겠지. 네. 하지만 그 망원경만으로 봤을 때에도 달에 울퉁불퉁한 크레이트가 있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아. 사실 이게 이전 철학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건데 그 2000년 전에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리스 과학자가 천상계와 지상계를 나누어서 이 지상계는 뭐 이렇게 네. 지저분하고 복잡하지만 천상계는 완벽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천상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매끈하고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달을 보니까 달이 막 많이 울퉁불퉁하잖아요.
그건 완전히 세계관이 뒤바뀐 거네요. 사실은 그리스 때부터 굉장히 황금률처럼 내려왔던 건데 대단한 발견이었네요. 네, 더 있습니다. 또 발견한 게 갈릴레오는 또 금성을 관측했습니다. 금성을 봤다고요? 망원경으로 본 금성인데 모양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비치는 부분은 밝게 보이고 태양이 안 비치는 부분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보시면 뭐가 또 변하나요? 사이즈도 크기. 변하는 것 같아요. 네, 크기가 변합니다. 작아지는구나. 이게 지구 주위를 돌고 있으면 달 같은 경우도 역시 초승달이 되었다가 보름달이 되었다 하지만 크기가 변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 금성은 크기가 변한다는 건 지구를 돌고 있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네. 태양 주위를 돌기 때문에 지구에서 보기에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까이 있을 때는 크게 보였다가 멀리 있을 때는 작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그렇게 금성이 되는 거구나.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증거로 갈릴레오가 제시를 한 겁니다. 저 근데 아까 거 하나만 너무 궁금해서 금성 사진에서 네. 여성 표시가 있던데 그 아. 이유가 있나요? 근데 이게 금성을 그 하늘에 있는 전체들을 기호로 표시를 했거든요. 원래는 그 금성의 기호였고 나중에 그 여성의 기호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금성이 영어로 비너스잖아요. 네. 비너스. 네, 비너스가 그리고 로마 시내에서 가장 미의 여신으로 이제 상징되는 그래서 여성의 대표 기호가 된 겁니다. 반대로 화성이 그 남자 마스. 표시가 있죠, 그죠? 네, 그건 화성의 기호입니다. 그래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네. 여자 우와, 오늘 그런 거 배웠다. 우와. 대박 사건. 모든 게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와, 여러분. 그거 그냥 뭐 이렇게 만든 마크인 줄 알았더니 그게 기원이 거기서 네, 오는 네, 거예요? 그래서 갈릴레오는 이런 관측을 통해서 지동설이 맞다. 네,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관측들을 증거로 제시를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실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역시 갈릴레오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제 종교 재판을 받아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네. You have created and distributed a false doctrine which contradicts the divinity of Holy Scripture, the sole authority on the subject of the earth. And yet it moves. 그때 나왔던 얘기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게 바뀌게 됐느냐? 천동설을 믿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해요. 네, 나이가 들어서 다 죽고 나니까 그러네. 젊은 사람들은 지동설을 믿고 있었거든요. 전승이 되면서. 그러니까 뭔가가 시대가 바뀌려면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네, 그 필요하군요. 대표적인 예가 천동설이어서 지동설로 바뀐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관측하면서 그런 인류 전체의 세계관이 바뀌게 된 거죠. 자, 이 슈퍼스타, 우주의 슈퍼스타 갈릴레오 이후도 궁금하거든요. 그 이후에는 좀 어떻게 변화가 있었나요? 점점 망원경들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네, 점점 좋아지면서 그러니까 망원경은 새로운 걸 볼 때마다 우리한테는 새로운 지식이 마구마구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별을 본다 그러면은 별 하면은 반짝반짝한다라는 느낌이 항상 따라붙죠, 그죠? 네. 네, 그런데 실제 별은 반짝거리지 않습니다. 네, 실제 별은 항상 빛이 일정합니다. 밝기가. 그런데 왜 반짝거리느냐? 지구로 오면서 대기를 통과하면서 대기 때문에 별빛이 흔들려서 반짝거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별빛이 내린다 이게 내린다 이게 샤라랄라 이게 네, 샤라라라 내리는 게 대기권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그렇죠. 빛이 네, 대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별빛이 흔들려서 반짝거리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별빛이 내린다 대기권 때문에 샤라랄라랄라 이렇게 바꿔야 되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예쁘게 보이지만 이 네. 천문학자들한테는 굉장한 방해꾼이 됩니다. 그러니까 별빛을 제대로 보는 걸 방해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왜곡을 없애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 만원경을 우주로 보냈다. 그렇습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네, 우주 망원경을 왜 지상에서도 받아들일 걸 힘들어서 우주를 보냈느냐? 바로 대기를 피해서 보기 위해서 그랬구나. 우주로 보냈다. 그러면은 뭐 갈릴레오는 뭐 400년 전뿐인데 이 네. 우주로 만원경 보내는 건 최근 일이었겠네요. 그렇죠. 사실 이제 우주로 망원경을 보내자라고 네. 처음 제안하신 분이 1940년대에 그 미국인 천문학자 라이만 스피차라는 천문학자가
우주망원경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이걸 한번 만들어 보자. 아니 그때 그런 주장을 한 그분은 약간 도라이 소리 들었겠어요. 그때는 사실 미친 거 아니야? 인공위성이라는 것도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 그러니까. 예,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 사실 그래서 이제 제안이 받아들여진 건 1970년대에 드디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70년대. 와, 한 30년 지나. 사실 그 제안이 받아들여진 것도 1960년대에는 내내 목표는 달에 가는 거였어요. 네. 다른 제안들은 많이 묻혔다가 이제 69년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을 했거든요. 예, 그러고 나니까 다음 목표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망원경도 한번 우주로 보내볼까라고 해서 1990년에 최초로 우주 망원경이 우주로 나가게 됩니다. 얼마 안 얼마 그게 전이네. 네, 1990년. 와, 오래 걸렸네요. 네, 그때 우주로 간 망원경이 바로 허블 우주 망원경입니다. 여기서 네. 등장하는 이름이 허블허블하게 많이 들어봤어요. 네. 야 그때 정말 저희가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서기 2000년이 오면 네, 우주로 뭐 이건 또 무슨 노래야? 향하는 시대 막 이런 게 무슨 있었거든요. 노래예요? 민요입니까? 민혜경 씨. 민혜경 선배님. 동년배들끼리만 아시는 것 같은데? 처음 봅니다. 이거 굉장히 히트했어요. 굉장히 미래적인 노래였거든. 와. 서기 2000년이 오면 우주로 향하는 시대 우리는 로켓 타고 멀리 저 별 사이로 나르리 네, 이 허블 우주 망원경에도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으니까 네, 먼저 영상을 보시고 예. 해왕성 색깔이 저 색깔인가요? 야. 와. 어디가 CG고 어느 게 저건지 모르겠어. 다 실제 사진입니다. 실제 저렇게 생겼어요? 네, 상도 얘기. 실제로 야. 저 모양 저거 많이 우리 익숙하잖아요. 저 허블 저거 아이들 책들에도 과학책에 다 허블 망원경 관련된 얘기 진짜 많거든요. 와. 근데 이제 진짜 다 몰랐어요. 바뀌겠네요. 쌤, 그럼 허블도 사람 이름이에요 혹시? 네, 그렇습니다. 어머, 그렇구나. 에드윈 허블이라는 미국의 천문학자 이름을 딴 망원경입니다. 우와. 에드윈 허블은 사실 그 천문학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분입니다. 이분이 우주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래서 그 우주가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그걸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점점 작아졌을 것이고 그러다가 한 점에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한 점에서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태어났다. 빅뱅 이론을. 빅뱅 이론이 사실 그래서 허블의 발견 때문에 빅뱅 이론이 나오게 된 거죠. 와. 그리고 영화 그래비티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주인공이 우주에 나가서 뭔가 작업을 하죠. 네. 네, 작업을 하는 게 그때 하고 있던 작업이 허블 망원경을 수리하던 중이었어요. 그게 허블이었구나. 그거 미래 공상과학 영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허블이 1990년에 발사를 했는데 처음에 발사를 해서 사진을 찍어보고 그 전문학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거울을 잘못 깎아가지고 별빛이 깨끗하게 나오지 않고 흐릿하게 나온 거예요. 어머. 15 years of dramatic new pictures of space, it's broken. which means the images sent back to NASA are distorted.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걸 제작을 잘못한 겁니다. 어머. 그럼 그걸 다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수리를 해야 됐거든요. 아니 무슨 자동차 수리도 아니고 어디 우주까지 어떻게 가서 그거를 수리? 그래서 우주로 갔습니다. 3, 2, 대단하다. 1. And we have liftoff. Liftoff of the Space Shuttle Endeavour on an ambitious mission to service the Hubble Space Telescope. 그래서 실제 1993년에 우주 왕복선을 다시 보내서 그 허블의 거울을 수리를 했습니다. 네, 수리를 해서 그 깨끗한 상을 얻게 됐고요. 그리고 그때 한 번만 수리한 게 아니고 이후로 4번 더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발생 그러면 이 허블 망원경이 30년을 찍었으면은 이 그동안 찍은 뭐 데이터, 사진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겠다. 또 이 생각 들거든요. 네, 그래요? 지금까지 그동안 140만 장 정도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140만 그렇게 장. 밝혀진 게 뭐가 있었던가요? 나 네, 그래서 사실 이 허블 우주망원경이 밝혀진 새롭게 밝혀낸 우주의 비밀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중에 그 1995년 정도에 그 당시 허블 망원경을 운용하는 책임자인 과학자 한 분이 새로운 제안을 하나 해봤습니다. 지상에 있는 망원경으로는 아무리 봐도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공간이 있어요. 그 길을 한번 찍어보자. 네, 10여일 동안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300장이 넘는 사진들을 합쳐서 보니까 이런 사진이 나온 거죠. 여기 있는 점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은하 하나입니다. 은하입니다. 은하 별이 하나요? 아니고요. 네, 이 점 하나에 별이 대략 1000억 개 정도가 모여 있는 점입니다. 이런 은하가 시야에 대략 그 10,000개 정도가 관측이 됩니다. 몇 개? 이 영역은 하늘을 딱 봤을 때 엄지 손톱 정도보다 작은 영역이에요. 저렇게 많으면 그럼 경일경 생명체가 저 중에 한 군데는 있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은하에도 별이 1000억 개 정도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지. 이제 1000억이라는 숫자가 이게 1초에 하나씩 1000억 개를 세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죽을 때까지 못 살 초. 것 같은데. 이거 정답입니다. 1000억 초가 걸리죠. 네, 초등학생은 항상 저렇게 되더라고요. 1초에 일식 세보고 1,000억 개를 사면 당연히 1,000억 차니까. 그렇죠. 네,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네 1000억 초가 네. 3,200년입니다. 3,200년이요? 3,200년. 죽을 때까지 못 네. 세는구나. 그러니까 1초에 하나씩 세면은 3,200년을 세어야 되는 별이 우리 은하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라.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또 1000억 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 허블 디필더가 워낙 성과가 좋으니까 8년 뒤에는 본격적으로 또 한 번 찍은 거죠. 와, 이거 뭐야? 이걸 이제 허블 디필더에서 좀 더 깊이 찍었다라고 해서 허블 울트라 디필더라고 이름을 울트라 붙인 디필드. 거고요. 네. 누가 별 하나 아니고 은하 하나만 따다 줬으면 좋겠네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쌤, 제가 만약에 천체만원경을 사서 집에서 보면 네. 비슷한 거라도 볼 수 있을까요? 에이. 보이지 않을까? 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득한 건 볼 수 있는. 지금 이제 우리 근처에 있는 망원경들로 보게 되면은 밤하늘에 별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네. 그 별들은 전부 다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먼 우주를 본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주 좁은 공간을 보고 있는 거죠.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허블이 촬영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유명한 전차가 있습니다. 다 아는 거예요? 뭘 슈퍼 울트라 디필드. 하나 더 가서. 하늘에 있는 별이나 천체 중에서 여러분들 혹시 이상한 것 중에서 이상한 거요? 하늘에 있는 거? 굉장히 신비하고 이상한 것 중에서 허블이 찍었어요? 네, 허블이 찍은 게 있어요. 제가 어디 강연 같은 걸 하면은 이제 어떤 주제로 강연을 하더라도 마지막 질문은 꼭 이걸 질문하는데 그럼 정답! 네, 블랙홀! 맞습니다. 네. 와우! 아, 블랙홀. 블랙홀이라는 게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네, 빛이 그 블랙홀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질 않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블랙홀을 직접 관측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볼 수가 없으니까. 볼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네, 근데 그래서 어떻게 그걸 발견했대요? 네, 어떻게 블랙홀을 발견하느냐 하면은 주변의 어떤 움직임들을 봅니다. 예를 움직임. 들어서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는데 주변에 뭔가가 굉장히 밝게 빛난다. 아, 혹은 주변에 뭔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 그러면 가운데 뭔가가 있다는 걸 알게 되겠죠. 네, 그런 증거를 허블 우주망원경이 실제로 찾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갑니다.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계속 가고요. 저 옆에 뭔가가 뻗어나오는 게 보이시죠? 네. 네, 저 장면을 기억하시고 더 들어가. 이 마지막 장면이 아, 블랙홀의 모습입니다. 용광로 같이 생겼어요. 아니, 우와, 이거 뭐야? 사실 이 사진은 허블 망원경이 찍은 사진이 아니고요. 허블 망원경이 찍은 사진은 그 사진으로 가는 도중에 네. 뭔가가 선처럼 뿜어져 나오는 게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제트라고 하는 건데 그 제트를 허블 우주망원경이 실제로 관측을 한 것이죠. 아, 네. 그래서 저기에는 분명히 블랙홀이 있다라는 걸 알고 바로 몇 년 전에 2019년에 그 과학자들이 지구에 있는 온갖 망원경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블랙홀을 한번 찍어보자라고 해서 저 블랙홀 사진을 찍어낸 겁니다. 지금 뭔가 빨아들이는 장면인가요? 나가는 장면인가요, 저게?
주변에 밝은 빛이 그 블랙홀로 뭔가가 빨려 들어가고 있는 물질들이에요. 그 물질들이 워낙 강하게 빨려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빨려 들어가면서 마찰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열을 냅니다. 온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거기서 빛이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그 허블이 없었으면 블랙홀이나 우주 공간에 대한 비밀을 우리는 추정만 할 뿐 제대로 알 수는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허블이 지금 30년 동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사실 예상 수명은 15년 정도였어요. 제일 잘 한 거네. 15년 정도였는데 허블이 이제 수명을 다하게 됐거든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궤도가 사실은 조금씩 낮아집니다. 결국에는 계속 낮아지다가 지구 대기로 들어와서 아마 타서 없어지지 않을까. 아버지 정년퇴직하시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허블나게 일만 하다 돌아가시네요. 허블이라고 이름 줘서 그런지 허블나게 일만 하다 가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제임스 웹. 제임스 웹. 제임스 웹. 제임스 웹이 사실은 허블 우주망원경이 올라가기 전부터 계획은 했었어요. 계획을 했는데 실제 개발이 시작된 건 네. 1996년에 시작이 됐고 그때 발사 목표는 2007년이었습니다. 한 10년 봤네요. 좀 늦어졌구나. 사실 늦어진 이유는 처음에 예산을 너무 작게 책정을 해서 네,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아하. 네, 그래서 대략 원래 목표보다 14년 늦게 네. 2021년 12월 25일에 네. 드디어 발사가 됐죠. 크리스마스에 발사가 됐고 지금 스펙 한번 보면 25년 걸렸고요, 개발하는데. 네, 그다음에 예산이 12조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은 10,000명 넘게 네. 참여했다고요? 뭐 이 정도 만들려면은 그 정도 돈이 드는 거고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지금 뭐 허블의 뒤를 이을 망원경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뒤를 잇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차원이 다를 거다라고 차원이 생각을 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사실 다 우리 블랙홀 다음은 다 외계인이거든요. 그렇죠. 생명체. 생명체 찍으면 진짜 대박 나겠다. 네, 그래서 사실 제임스 웹 망원경의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일단은 크기가 큽니다. 네, 허블 우주 망원경이 네. 지름이 2.4m인데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하나가 대략 1.3m 정도 되는 걸 다 이어 붙였기 때문에 전체 지름은 6.5m 정도가 나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보다 2.7배가 더 큽니다. 쌤 이왕 보내는 거 한 네. 30m로 그냥 확 보내면 더 좋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돈이 좀 더 들겠죠. 돈 문제구나. 돈이. 정말. 쌤, 그럼 이제 거울이 크면 클수록 좋다는 거잖아요.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찍어낼 수 있어서 그런 건가요? 네, 이게 이제 망원경의 기본 원리는 빛이라는 건 나오면은 사방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는 걸 조금이라도 더 멀리 가서 그 흩어지는 걸 모아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울이 평면 거울이 아니라 오목한 거울입니다. 오목한 거울이라서 넓게 퍼지는 걸 다 한 군데로 모으는 거죠. 그래서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빛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어두운 걸 볼 수가 있어서 더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저희도 렌즈를 오목 거울로 바꾸면 지금 저는 렌즈 죄송합니다. 너무 헛소리를 저희가. 원래 이런 프로그램이어서. 눈은 제 전공이 아니라서. 너무 재밌는 주제가. 아, 네.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기 무슨 색이죠, 거울이? 보라색 같아요. 금색이죠. 네, 실제로 금색. 금을 코팅한 겁니다. 아, 금이요? 금을 네, 입힌 금으로 거예요? 코팅을 했습니다. 아이고. 12조가? 진짜? 12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굳이 금으로 했어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오, 그러네. 금으로 코팅한 이유는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이 관측할 빛이 적외선이라는 빛인데 그 빛을 가장 잘 반사시키는 금속이 바로 금입니다. 금이 그랬어 비싸. 네. 사실 이 망원경이 금으로 코팅했기 때문에 비싼 건 아니고요. 아, 아니. 네, 여기 코팅을 워낙 얇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간 금의 양은 대략 50g 정도? 50g? 돌반지 한 10개, 20개 정도면 충분히.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얇게 펴서 바른 거죠. 그러니까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실제로 허블 우주 망원경보다 훨씬 크지만 무게는 허블 우주 망원경보다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청룡이
허블 우주 망원경보다 전체적으로 100배 정도 좋아졌거든요. 100배? 크기는 대략 면적으로 뭐 7배 정도, 8배 정도밖에 안 커졌지만 네. 모든 걸 총합하면은 성능은 100배 정도 향상되었다. 네. 근데 만약에 딱 펼쳤는데 뭐 허블 망원경이 처음에 고장났다 그랬으니까 네네. 펼쳤는데 흐리게 나와버리면 12조 어떡할 12조가 거야. 그냥 네,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네, 그 중에 사실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 마를 뭐 삼각형 있었던 모양의 큰 뭐 면 같은 게 있습니다. 너무 네, 그게 독특해요. 네, 바로 이건데 네. 이게 바로 태양 차광막이라는 겁니다. 아, 용도가. 태양빛을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막의 두께가 사람 머리카락 정도의 두께입니다. 오, 저거 너무 이게 지금 이게 엄청 두꺼워 보이는데요? 네, 두께 하나가 사람 머리카락 정도 두께고 저게요? 이게 5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5겹. 네. 그리고 이거 크기가 가만히 보시면 사람들이 쫙 서 저 있잖아요. 밑에 사람이군요. 네, 사람들이 서 있으니까 크기가 테니스 코트 정도. 우와. 네, 이 스튜디오에 우리가 있는 이 공간보다 더 넓은 면적의 차광막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로켓 발사하는 거 네네. 보셨는데 로켓이 그렇게 크질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했을까요? 저게 쿠킹 알루미늄 포일은 아닐 테고. 그래서 여기에 나사에서 네.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종이접기 전문가를 모셔왔습니다. 네. 접혀. 그렇죠. 네. 접어서 가지고. 접혔다가 나중에 펴요? 접어서 우주에 가서 폈습니다. 우와. 그래서 사실 그 과정이 가장 실패 가능성이 높았던 과정이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셨겠는데? 그분. 김영만 선생님. 김영만 선생님. 김영만 종이접기. 선생님. 우리 코딱지들 하면서. 근데 이거를 잘 이렇게 반 접고 또 반 접고 또 반 접고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종이 접기 기술자가 오셨다는 건 뭐 네. 학을 접은 건가요? 거북이를 접은 건가요? 뭐. 어떻게 접어야지 이게 잘 그 얇은 막이 찢어지지 않게 접고 그리고 펼쳐질 때도 이게 그냥 대충 펼치면 안 되고 팽팽하게 딱 펼쳐져야 되거든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구를 대표하는 천재들이 저 모였는데도 그거 안 되니까 종이접기 종이접기 하고 있었다. 재밌다. 또 다르네. 그래서 종이접기를 전문하셔도 나사에 입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이접기 야너 뭐하냐? 나사 가려고요. 그것도 이렇게 되는 와. 아니 쌤 근데 아까 전에 이름이 태양 차광막이었거든요. 네네. 그럼 저게 하는 역할이 이 어떤 그 렌즈 쪽으로 오는 태양 뭐 빛이나 열을 이렇게 막아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정확한 지적인데요. 바로 태양빛을 막아서 그 우주 망원경에 있는 곳의 온도를 굉장히 낮게 유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네, 햇빛을 받는 온도가 대략 90도 정도까지 올라가고요. 네, 그 태양 차광막 반대편에 있는 우주 망원경은 영하 233도까지 들어요. 거의 절대 온도.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온도에서 이 망원경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막이 없으면은 사실상 우주 망원경의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 제임스 웹 망원경을 태양 쪽으로 쏜 건가? 사실 아까 더 멀리 그러니까 보낸다고 아까 예를 들어 하셨잖아요. 지구가 있어 우리가. 그러면 화성 쪽으로 보낸 게 아니고 거꾸로 태양 쪽 방향으로 되면 이게 온도나 이런 거를 네네. 막 신경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날아서 그 150만 킬로미터 거리에 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어디예요? 그곳이 태양과 지구 정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멀리 갔네. 예. 그 150만 킬로미터니까 달보다 4배 정도 더 멀리 간 상태고요. 그 지점은 L2라고 되어 있죠, 그죠? 네. 그 지점이 과학계에서 말하는 라그랑주 포인트라는 곳입니다. 라그랑주 점 중에서 두 번째 점이라는 곳인데 뭔가 들어봤는데. 왜 그곳으로 네. 보냈느냐? 허블 우주 망원경 같은 경우는 지구 주위를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우주로 보내버리면 이게 엉뚱한 데로 돌아다녀버리면은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멀리 벗어나지 않는 지점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 L2 지점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 때 네. 지구하고 나란하게 태양 주위를 같이 돕니다. 주기가 같아요? 주기가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약간 과학적인 얘기인데
태양 중력으로 주위를 두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구보다 먼 곳으로 가면은 태양에서 중력이 먼 곳으로 가면 덜 중력이 받는구나. 약해지기 때문에 더 느리게 돌아요. 그러니까 나란하게 돌 수가 없게 되는데 저 L2라는 지점은 태양도 당기지만 지구도 똑같이 당겨요. 그래서 힘이 약간 세져요. 오. 그래서 지구보다 멀리 있는데 지구 중력까지 더해져서 지구하고 똑같이 도는 거예요. 야, 희한하다. 와, 이렇게 설명을 들었으면 정말 과학 전공자가 많아졌을 텐데. 와, 천문학자들이 정말. 상당한데요? 그렇게 천재들인데 결국 종이접기는 못해가지고. 아니 저 라그랑주를 계산을 했는데 종이를 못 접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라그랑주 강유미 씨 아세요? 라그랑주요? 불어 아닙니까? 라그랑주. 라그랑주. 네, 프랑스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의 이름이에요. 오, 맞네, 맞네, 맞네. 진짜? 야, 통찰력. 난 무슨 게임 이름인 줄 알았어. 네, 그 사람이 이런 지점이 5개 있다는 걸 밝혀내서 아하. 그 중에 두 번째 지점으로 보낸 게 됩니다. 아니 근데 쌤 그 허블 망원경이 30년 전 거였는데 그렇죠. 지금 완전 최첨단 네, 이런 제임스 웹이 올라가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허블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큰 차이가 이런 크기 차이도 있지만 그 관측하는 빛이 다릅니다. 빛? 예. 어떤 빛? 허블 우주망원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우리가 흔히 보이는 이런 빛들을 그대로 봅니다. 가시광선. 네, 뭐 이런 가시광선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이라는 빛을 봅니다. 아, 아까 그래서 금으로 만들었다고. 네, 그래서 왼쪽 사진이 가시광선으로 찍은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이 적외선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아,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인다? 네네. 같은 하늘인데 지금 같은 대상을 다른 빛으로 본 겁니다.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구나. 야. 근데 멋있기는 왼쪽이 더 멋있는데요, 선생님? 네, 그럴 겁니다. 오, 색감이 좋네요. 별 숫자가 다르다. 그러게 뭐가 네. 많이 많아요. 정확한 지금. 정보 자체가 네, 너무 이 비교가 안 돼. 사실은 이거는 먼지가 많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먼지가 많이 있는 지역을 가시광선으로 보면 먼지밖에 안 보입니다. 사실. 네. 오. 그런데 적외선으로 관측을 하면 이렇게 먼지를 뚫고 별이 태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야. 네, 더 별의 탄생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손가락 성운인가요? 이름이 뭔가요? 상생의 손 같아, 상생의 손. 포항에서 허미고지에서 나온 창조의 기둥. 창조의 기둥.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아시네요. 뭐라고요? 네, 뭐요? 창조의 기둥. 이 성운 이름이 창조의 기둥입니다. 오. 왜냐하면 여기에서 새로운 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진짜? 오, 축하 씨 어떻게 소시적에 별 좀 보셨나 봐요. 좋아했죠. 저 쌤과 함께 기둥이에요. 오. 그러면 처음으로 이제 제임스 웹이 가져다주는 사진 정보는 언제쯤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일반인들에게 공개될 멋진 사진은 대략 6월에서 7월 정도에 6월, 7월.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6월, 7월. 혹시 크리스마스 이번 때 첫 보내서? 사진은 뭐를 찍는다는 뭐 아까 전에 뭐 허블은 딥필드 찍고 그랬잖아요. 네네. 제임스 웹도 뭐 뭔가 확센 네, 걸로 안 제임스 찍지 웹이 않을까요? 도대체 과연 첫 번째 사진을 뭘 찍을 것인가? 네, 비밀입니다. 네, 비밀입니다. 네? 정말요? 실제로 비밀입니다. 셀카 아니야, 셀카? 자기 찍은 거 아니야, 자기 이렇게. 아니, 영화 지금 계속 개봉일도 찍고 아니고 있지 않나요? 그걸 왜- 실제로 비밀이라서 나사 아주 일부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아니 안 알려주는 살짝. 이유가 있나요? 나사 입장에서 얼마나 대단한 거를 뭘 하려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잖아요. 당했네. 다음 주 이 시간에 어. 본방사수하라고 지금 하는 거죠. The limit that confronts us now is the great void between us and the stars. But now we can transcend it. Because we are human, and our nature is to fly. 저희 지금 설명 계속 듣다가 정말 궁금해지는 게 이렇게 인류가 오랫동안 돈도 들이고 시간도 들여서 천문 연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참 우리가 왜 이렇게 우주 탐사를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사실 우주를 탐사하는 게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타고난 본능이 아닌가. 왜냐하면 인류가 거의 아마 원시 시대 때부터 하늘을 보면서 별에 대한 궁금증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부모님한테서 왔지. 엄마.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 모든 물질들이 우주에서 온 겁니다. 우주에서 온 겁니다. 우리가 있는 지금 저희 이거 자, 천문학자 맞으시죠? 헌금 얼마입니까? 제가 내고 갈게요. 네. 네, 저는 이제 나가겠습니다. 예. 이거 무슨 우리가 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몸은 부모님들한테서 왔고 네. 부모님들이 우리를 먹여주셔서 그렇게 먹어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모든 재료들은 또 어디서 왔을까? 자연. 자연에서 왔죠. 네. 우리 지구라는 자연에서 왔고 이 지구를 이루고 있는 물질들은 어디서 왔을까? 그게 바로 별에서 왔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의 별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원소는 별에서 만들어져서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에서 왔다는 건 이 문학적인 수사가 아니라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자, 저희 지금 다 별에서 온 그대들과 함께 하고 별에서 온 있네요. 우리 너는 여러분이 어느 별에서 왔니? 여러분이 전지현이고 제가 김수현이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별에서 다른 온 별에서 분이죠. 오신 것 같은데요. 정말 저거는. 다른 별인 것 같아. 전혀 저는 조금. 조금 예. 그러면 쌤 지금 저희가 오늘 주제로 다루고 있는 이 제임스 웹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근원을 밝히는 건가요? 지금 정말 궁금한 게 제임스 웹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발사가 된 거예요? 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일단 첫 번째 목표는 최초의 별과 은하를 관측하는 겁니다. 최초의 별과. 그러니까 아주 먼 우주를 보게 되기 때문에 우주가 태어난 직후의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 최초의 별과 은하를 보게 되면은 그 이후에 만들어진 은하들도 계속해서 볼 수 있겠죠.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은하들을 차례차례 보게 되면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오는 것처럼 시간대 순으로 은하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네. 우리가 천체 망원경이 같은 경우는 타임머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빛의 속도가 무제한이 아니고 네. 일정하기 때문에 오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광년, 예를 들어서 빛이 1년 동안 거리를 오는 별을 본다면은 그 별의 1년 전의 모습을 보는 거죠. 네. 지금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를. 135억 광년 떨어진 곳을 본다는 것은 135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 정도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에 대한 역사가 지식이 네. 한번 확 바뀌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그때는 우리가 지금 이론만 가지고 있고 정확한 관측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지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웹이 그런 부분들을 관측을 해서 네. 알아낸다면은 말 그대로 아까 말했던 교과서에 새로운 내용이 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외계 생명체가 진짜 궁금하거든요. 아, 외계 생명체. 외계인 나옵니까? 보통 외계인이라고 하면은 어느 별에서 왔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드라마도 별에서 온 그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별에서는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태양에서 생명체가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태양 주변에 지구처럼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 행성들에서 아마 생명체가 살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런 행성들을 4,000개 정도를 찾았어요. 4,000개. 이미. 우리랑 여러분 몰래 찾았어요. 네. 언제 4,000개나 찾았죠?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예. 네. 사실은 찾을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바람에 바빴습니다. 뻔하신 거 결과적으로 아니죠? 몰래 찾게 됐는데 네. 근데 여기에 과연 생명체가 있을까 없을까를 지금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행성의 대기가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조사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에 다른 외계 행성에서 지구를 관측한다면 네. 지구 대기는 산소가 굉장히 많고 그렇죠. 메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것들은 자연 상태에서는 이렇게 오래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생명체가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 기체들이에요. 대기 성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곳을 봤는데 거기도 산소와 메탄이 많이 있다. 네. 그러면은 거기도 마치 지구처럼 어떤 생명체가 활동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거기도 기후 변화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막 개발하고 와우. 있고 그럴 수 있다. 화성 탐사하는 것처럼 지구 탐사를 계획하고 있고. 그렇죠. 와우. 혹시 거기에 네. 걔네가 올린 인공위성 같은 게 이렇게 딱 찍힐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일에 그쪽도 뭔가 인공위성 같은 게 있다면은 통신을 하겠죠.
와이파이 하겠지. 무선 통신을 하면은 그렇죠. 와이파이 같은 걸 쓰면은 하겠지. 그 신호를 우리가 어쩌면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외계에서 통신을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관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와. 그리고 웹이 지금 엄청 좋은 망원경이니까 이렇게 별 하나 정도는 가까이 좀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 뭐 건물이 보인다거나 그 생명체 흔적이 보인다 이걸 찍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려면은 좀 더 좋은 환경이 네, 가야 더 좋아야 요 돼요. 다음 나보다도. 그러면 애달아. 근데 이번에 그 제임스 웹이 외계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해서 와 이제 외계인이 있다 없다 이걸로 저희가 몇십 년을 싸웠잖아요. 종지부를 찢을 수 있다. 그렇죠. 네. 종지부를 찢을 수 수 있다. 찢었다 정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논란의 종지부를 네. 찍을 수 있다. 네. 사실 그게 아마 인류 역사를 나중에 돌이켜 볼 때 인류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This telescope that is now going to take us back in time. It's a time machine. It's going to take us back to the very beginnings of the universe. We are going to discover incredible things that we never imagined. 상상 못할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것이다. 와, 저게 뭐냐. 선생님, 뭐 최근 몇 년간의 뭐 우주 탐사 속도나 개발 속도가 정말 눈부시게 빠른데 네. 우리도 얼마 전에 그 누리호 발사했잖아요. 네, 네. 뭐 그거 외에도 또 다른 계획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좀 네, 어떤 우리나라 것들이 있을까요? 누리호 작년에 발사를 아직 약간의 그 절반의 성공 정도를 했는데 네. 올해 다시 시도를 합니다. 네, 다시 시도를 해서 성공을 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 달 탐사선이 있습니다. 네, 달 탐사선이 올해 발사가 됩니다. 있다고요? 우리나라 달 탐사선. 네, 우리나라가 달 주위를 돌면서 달을 관측할 탐사선이 발사가 됩니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건가요? 네, 독자적으로 개발한 탐사선이고요. 아니 아직 누리호가 안 올라갔는데 그건 달로 어떻게 보내나요? 네, 발사는 그래서 다른 나라의 발사체를 사서 쓰고 있고 유료결제. 사서 쓸 예정이고 스페이스 X입니까? 네, 스페이스X. 네, 스페이스X 로켓을 사서 네, 우리나라 달 탐사선을 머스크 형 거로 해갖고. 네, 발사를 해서 달 주변을 관측을 할 거고요. 그래서 협력을 하면서 일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인정하다. 네, 진짜. 보통 이런 거대한 탐사를 한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도 얘기하지만 왜 그런 걸 하느냐, 굳이 돈도 많이 드는데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본주의의 최전선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왜 그런 돈이 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일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길게 보면 돈이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되는 게 있는 거야. 생존. 네, 그럴 수도 있죠. 생존. 그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하는 답은 그들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 패권. 네, 우리가 말 앞서간다. 그대로 전 인류의 역사상 아무도 몰랐던 일, 그리고 지금 현재도 아무도 모르고 있는 우주의 사실들을 자기들이 가장 먼저 알아내겠다. 이걸 하는 나라가 바로 선진국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Hippity hopping over hill and dale.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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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그래. 그래서 인터스텔라도 다 미국 영화고 그런 거고 그런 거였어. 네. 우리가 이제 약간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게 우주 탐사를 얘기할 때마다 항상 경제적인 측면들을 많이 따지거든요. 그건 아직 우리나라가 예전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그때 생각하던 관점이에요.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우주를 보는 관점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우주 탐사를 왜 하느냐? 당연히 하는 겁니다. 우주 탐사는 선진국은 원래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우주 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는 거고 네. 그런 사람들이 인류 문명을 선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깨측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